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20년 7월 6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엔데스남 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2단계로 격상할 때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정말 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 학교 전교생과 이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다행히 나머지 모든 구성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느리울 초등학교 관련 대상자 200여 명도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더 좋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와 가족들, 환자 그리고 이 병원으로 실습 나온 실습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척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원은 관련 확진자의 7살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은하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이 어린이는 유치원의 원생과 교사 60여 명과도 밀접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하고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널리 퍼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여성으로부터 남편하고 또 이제 30대 자녀가 감염되기도 했고요. 또 대전 동구 삼성동 명지약국 약사인 7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가족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감염 경로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퍼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의 동선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70대 약사의 가족분은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코아에서 대형 슈퍼마켓과 과일 가게 그리고 이제 식료품 파는 가게에도 들렀다고 합니다. 아마 엑스포코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곳의 쇼핑 이동 동선이 좀 비교적 좁은 편이어서 이 밀접 접촉이 좀 이뤄지기 쉬운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서구 정림동 더 좋은 의원 관련 확진자 한 분도요.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음식점하고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스타벅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을 여러 곳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런 곳들 모두 이제 평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이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좀 높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 때문에 이런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더 좋은 의원 관련 126번 확진자와 127번 확진자는요. 지난 29일 이번에 새로 문을 연 유성구 용산동 현대 아울렛에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이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이 너무 많은 다중이 밀집된 공간이어서 이 접촉자를 특정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현대 아울렛은 휴점 권고 이후 이제 폐쇄 하루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영업을 재개했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좀 우려와 함께 또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를 생각한다면야 마냥 모든 것을 락다운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깜깜이 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선 이 행정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며칠 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은 2단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2단계에 가까이 왔지만 행정적으로는 아직 2단계 조치를 내린 건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대전처럼 지금 지역 확산세가 심각한 광주나 전라남도는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전에서는 추가 사망자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전도 이제 좀 지역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개판입니다. 어떤 개판입니까? 이 개판이란 말은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6가지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키워드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것을 속되게 되는 말, 이 단어입니다. 예.
대전광역시 얘기인데요. 그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은 의장 선출에 여러 잡음이 있다 이런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의원 21명이 그 모여가지고 투표를 거쳐서 이 권중순 의원을 단독의장 후보로 추대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본회의에서 이 의장 선출 투표 결과 대전광역시의 8대 후반기 의장에 단독 입후보했던 민주당 소속 권중순 의원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서 이제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예. 본인들끼리 의장 후보에 대한 선출에 대한 합의까지 해놓고서도 정작 이제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져서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대전시의회 전체 22명 중 이제 21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권 의원이 뭐 당연히 의장으로 선출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을 텐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의장 선출 투표에서 권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사전에 의견 모았을 때 얻었던 딱 11표만 그대로 얻어가지고요. 과반수 이상 득표에 실패해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같은 당 의원이 이제 기권표를 던지면서 과반을 못 넘긴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중앙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끼리 뭐 합리적인 합의를 좀 해라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그런 지침을 내릴 때 이 지방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사례를 함께 좀 제시했었는데요. 그중 사례 2건이 바로 하나는 지난 7대 대전시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8대 대전 중구의 전반기 의장단 선거였으니까 이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그 권중순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뭐 이러면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뭐 중앙 정치도 뭐 딱히 지방 정치 관련해서 뭐 뭐라고 할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물론 권 의원은 그 상황이 이렇게 된 데까지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애초에 그 출마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의장으로 선출이 못 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 갈등으로 이런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의원직까지 던져버린다는 건 아무래도 그 자신에게 표를 준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가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유권자들이 뭐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전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요. 어찌 보면 좀 예견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앙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례라면서 꼽았던 그 지난 7대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이 당론을 어겨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한테요. 그 사천이라는 오명까지 들어가면서 공천을 줘서 당선도 시키고 또 대전시의회 의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그 전과 오범인자에게 공천을 줘서 구의원 3번의 구의회 의장까지 그리고 이번 8대 의회에서 대전시의회 의원이자 산업건설위원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 18대 대선 때 그 박근혜 후보 지지에 앞장섰다가 19대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에 앞장을 섰던 폭력에 상해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는 그 전과 사범인자에게 공천을 줘서 대전시의회 의원이자 복지환경위원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번에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인사들에게 공천을 줘서 지방의회를 맡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 뭐 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더불어민주당 그 대전시당만의 잘못만이라고 또 보기가 어려운 게요. 어찌 보면은 지역 정치권의 오래된 그런 어두운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정치권도 그리고 지역 언론도 그리고 지역 정치에 무관심했던 지역민들 모두가 만들어낸 우리 지역의 아프고도 슬픈 정치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꼴을 좀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정치에 그 지역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대세남 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태그 매치로 정해봤습니다.
태그 매치가 뭡니까? 그 프로레슬링 할 때 왜 선수가 링 밖에 있는 선수와 이렇게 같은 편이 서로 손을 딱 치면서 교대하는 거, 예, 그걸 태그 매치라고 흔히 하는데요. 그걸 태그 매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어제 방송에서 그 의장 선출에 실패한 대전시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지역 정치권에 대해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따가운 비판의 시선도 보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대전 중구의회 소식입니다.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이 절대 보이지 말아야 될 그 원구성 파행 사례 7가지 중에 대전에서는 2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주인공이 바로 대전시 의회와 대전시 중구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대전시 의회에 이어서 이 대전 중구의회도 의장 선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중구의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까? 네, 물론 그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이었겠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이 각각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제8대 의회를 그 대전 중구의회가 구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그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요, 육상내 의원을 그 의장으로 합의추대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모았었습니다. 예. 하지만 돌연 그 민주당 소속 서명석 의원이 그 의장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이 서명석 의원이 그 육상내 의원을 제치고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 저 중구의회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의 뭐 갈등 때문에 이런 또 결과가 나온 겁니까? 뭐 갈등이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애초에 정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출마를 했고 상대당 의원들이 이제 지지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아까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이 7명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이 5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 명이 돌출 행동을 해도 6대 6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의자 선출 어떻게 되지? 이런 좀 궁금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연도 정말 좀 코미디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안선영 의원이요. 그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때 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그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6대 6이 아니라 그 5대 6이 되어서 서명석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선출되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어긴 이 서명석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그리고 예. 표결에 그 늦잠으로 이제 불참한 안선영 의원에게는 당원권 그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비유하는 게 이게 저 초등학교 선거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네.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봉숭아학당이라고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전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이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후 뭐 박창근 의원 성추문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요. 뭐 의회가 파행돼서 이제 의정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번 8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그 의장 후보로 전반기 때 이제 부의장을 지냈던 그 미래통합당 소속 김현수 의원이 단독 입후보를 했고요. 전반기 때 의장을 맡았던 서명석 의원은 이 부의장으로 입후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때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던 민주당 소속 육상내 의원은 그 부의장으로 이제 입후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의원이 이번에는 후반기에는 부의장 선거에 또 입후보합니까? 네, 그리고 부의장은 또 의장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이 무슨 그래서 제가 태그 매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서로 이제 바톤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투표 결과 그 의장으로 단독 출마한 그 미래통합당 김현수 의원은요 1차와 2차 투표에서 모두 이제 5표에 그쳐가지고 이제 과반을 넘기지 못해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대전 중구의 의석 분포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그 박창근 의원이 그 성추문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민주당 5, 통합당 5, 그리고 무소속 1명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만 해도 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무려 13건의 징계를 남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들의 마음속에 과연 지역 주민들이 있기는 한 건지 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종류의 뉴스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이제 지역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정치 뉴스 밑에 댓글이 꼭 그런 댓글이 있죠. 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는지 알겠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네, 언론의 객관성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림공원이 현재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곳은 평소에 이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공원 입구와 화장실 주변 그리고 꽃밭 주변엔 그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요. 또 공원 곳곳에 정체물을 호스파이프와 그 녹슨 철제 구조물 같은 그런 공사 자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공원 주차장 인근 산책로도 이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잡초가 무성해 산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유성구에 있으니까 유성구청이 관할하는 곳인가요? 네, 유흥공원이? 그렇습니다. 예. 이렇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방치된 쓰레기들 때문에 이제 벌레도 많이 생겨서 위생에도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보도를 보면 화장실은 더욱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 입구 전방 100m부터 그 악취가 진동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아예 이제 화장실에 있는 쪽에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사를 보면은 실제로 화장실 안에 그 세면대 주변에 날파리도 많았다고 하고요. 악취도 진동하고 뭐 세면대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수도꼭지도 오염되어 있고 좌변기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상황이 뭐 이렇다면 언론에서는 당연히 뭐 지적할 만한 사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할 구청인 유성구청 관련해서 어떤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이상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요. 보통 이런 기사 나오면은 그 해당 관리 주체의 입장을 좀 들어서 이제 기사에 옮겨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입장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유성구청 그 공원녹지과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근데 유성구청 담당자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추측성 기사다 이렇게 좀 강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아, 그럼 이 보도 자체가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섞여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 유성구청 담당자 주장을 보면요,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바로 이제 오전에 그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잡초 제거는 뭐 기사와 다르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적했던 그 공사 자재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한 그 관수 공사를 위해 놓은 그런 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사가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화장실이 다소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 화장실 악취 문제는 유성구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청소 불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화조 문제라고 하고요. 곧 이제 추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정화조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화장실 그 청소 상태가 불량하지 않다 뭐 이렇게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얘기가 서로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 PD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오전에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약간 몇 시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시간 안에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공사자재라고 한 호수는요 급수관 바로 옆에 제대로 놓여 있었고요. 공원 안에 쓰레기 더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기사에서 화장실 뭐 100m 떨어진 곳부터 악취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요. 좀 그 악취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 상태도 그렇게 꼭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근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럼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예. 말씀드렸듯이 그 몇 시간 안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근데 추측을 해보면은 이 해당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예. 그 쓰레기 더미나 뭐 화장실 이런 사진이 아니고요. 그 급수시설 옆에 제가 봤던 그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 호수였던 걸 보면은 아마 좀 과장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 취재한 내용의 근거를 좀 제시한 다음에 관련자의 입장도 함께 실어서 좀 객관성을 유지해야 이런 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PD 얘기가 맞다면 이 기자는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 듣고서 축주성으로 기사를 썼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뭐 세면대 옆에 뭐 어떤 제품도 있고 이렇게 기술을 한 거 보면은 뭐 안 갔다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몇 시간 안에 동안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또 기자와 담당 구청 직원 간의 그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추측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자도 싶습니다. 직접 좀 취재를 했습니까? 기자는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네. 기자한테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세남 수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정말 가지가지들합니다. 요청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방송에서 이번 8대 의회에서 이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이 후반기 의장 선출에도 실패한 대전 중구의회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오늘도 대전 중구의회 이야기입니다. 이 대전 중구의회에서는 작년에 해외 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연수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그 의원들이 아니라 그 의회 속 공무원들이 각각 이제 객출해서 이제 물어줬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연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로 이걸 변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당초 연수 관련 예산에 이 취소 위약금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 항목이 없으니까 이제 중구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누군가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이 중구의 공무원들이 이를 나눠서 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전 중구에서는 작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5박 7일입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지역으로 공무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해외 연수에 가려고 했던 인물들을 보면요. 의장인 서명석 의원과 부의장인 김현수 의원, 운영위원장인 정종훈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인 정옥진 의원, 사회도시위원장인 이정수 의원, 그리고 안영진, 김옥향, 안선영, 조은경 의원 이렇게 9명 의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4명이 그 미국 서부로 떠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구의회가 현재 11명인가요?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제명돼서 11명입니다. 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11명 중에 9명이니까 거의 대부분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산 4,300만 원의 시민 혈세가 책정됐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이 연수를 기획하면서 그 미국 서부에 있는 도시들의 행정 시스템 운영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걸 좀 의정 활동에 도움을 받겠다 뭐 이런 취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주요 방문지가 뭐 산타모니카, 그랜드 캐년, 헐리우드 같은 그 말 그대로 유명 관광지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이 대전 중구의 환경과도 맞지가 않는 전형적인 외유성 혈세 낭비다 이런 지적을 당시 받았었습니다. 뭐 이런 지적이야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연수가 취소가 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왜 공무원들이 내야 됐습니까? 네, 글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약 위약금이 7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예상 항목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회 사무국 직원들 몇 명이 그냥 의원들을 이제 관여하지 않고요. 그 모아서 돈을 냈다고 합니다. 예산 항목이 없으면 의원들이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그 의장의 그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서명석 의장은 위약금 관련해서는 그 의사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정말 가지가지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민들께서 이런 그 꼴을 좀 보지 않으시려면은 앞으로 정말 지역 정치에 혐오가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신들의 손해는 뭐 전혀 눈꼽만큼이라도 감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다른 의원들 인터뷰를 봐도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니까 이게 돈을 안 낸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애꿎은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대전 지역의 단체장들과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대전 시의원들의 그 신고한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일 치솟고 있는 집값에 대해 현재 정치권이 좀 너무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 여론이 뭐 더욱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발로 해서 더 퍼지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노 실장은 이젠 뭐 지역구에 출마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청주에서 삼선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뽑아준 그 지역구인 청주에 있는 집 대신에 그 훨씬 더 재산 가치가 있는 뭐 이른바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하나를 이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셌었죠. 이런 비판이 거세지자 그 노영민 실장은 오늘 오전에 그 이번 달 안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처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글쎄요. 이거 뭐 정치인들의 솔선수범 늘 그냥 뭐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뭔가 이제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누차 얘기되었고요.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더 비판이 거센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면서 우리 지역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언론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박 의장은 올해 재산 신고에서 그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이제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집을 한 채만 보유하자는 그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그 서명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지난 4월 그 집 한 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예.
정리한 집이 서울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 의장이 이번에 처분한 집은요,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역시 또 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뒀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 이 박 의장의 이번 행보는요, 좀 행보에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구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예. 방송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집은 전세, 그리고 서울, 강남 같은 비싼 지역에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진짜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발언을 방송에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송 이후 박병석 의원실로부터요, 저희 방송 녹취록과 함께 항의 서한을 좀 보내왔었는데요. 내용은 이 박병석 의원은 현재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그 지난 1991년에 매입한 실거주용이고 이후 딱 한 번 부동산 거래를 한 게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아파트 구입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전에 있는 집이 전세가 아니다, 자가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즉 이제 자신은 지역구에도 본인 소유의 집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의 집이 진짜 집이 어디냐 뭐 이런 논란의 대상에 이제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서울에 집이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상당수 의원들은요, 지역구에는 보통 전세 이런 집들을 그 거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하고요. 예. 서울에 이제 보통 자가 그 좀 좋은 동네에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박병석 의장은 대전에 있는 집도 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비판의 대상에서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항의를 보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집을 팔았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대전집을 먼저 이게 박병석 의장이 정리한 걸 보면은 그 당시 저에게 보내왔던 항의가 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차라리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게 해서 더욱 노력하면은 좀 그나마 낫겠지만요. 이렇게 그때그때 가서 상황에 맞는 해명만 하니까 뭐 소위 말해서 스텝이 꼬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또 다른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 중 하나인 이 3주택자 이상민 의원은요,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팔라고 하면 팔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역시 3주택자인 박범계 의원도요, 대구와 밀양에 있는 주택과 건물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말은 내뱉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뱉은 말대로 행동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그 책임의 무게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도 좀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선한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아파트 때문에 금이 간 성당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중구 대흥동에는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좀 많이 있죠. 이 대전 대흥동 성당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이 대흥동 성당은 지난 1945년 그 대전 성당 본당이 이제 중구 목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현재 건축물이 이제 1953년 12월에 완공된 그런 곳입니다. 예. 대흥동 성당은 국가등록문화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 소중한 문화자원 곳곳에 이제 균열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그 성당 바로 옆에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 내용을 보면요, 그 미사를 준비하는 제2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벽을 따라서 그 4m 정도의 균열이 좀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닥 곳곳에도 그 손끝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생겼고 또 이제 돌계단들도 이제 틈이 좀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균열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전 그 대흥동 성당 측하고 대전 중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이제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그 행정관청에서 이 성당 바로 옆에 그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허가해 준 게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공사하기 전에 관련해서 뭐 이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그리고 건물에 뭐 이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사하지 않나요? 이게 일단 등록문화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 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국가 등록 문화재는요, 법적으로 이 지정 문화재와 그 지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등록 문화재 제도는 그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이 신고 사항이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지도나 권고 같은 그 완화된 보호 조치를 통해 이 자발적인 보호 노력을 이끌어내는 게 이 제도의 이제 취지의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고들 계시는 그 국보나 보물, 사적 같은 그런 국가 지정 문화재와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그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낮아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등록 문화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 관할 관청에서 너무 좀 문화재에 대해 무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그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는요, 이 아파트 건설이 끝난 다음에 이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지만요, 이게 또 이제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그만큼 좀 안전사고의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전에는 볼 게 없다, 뭐 노잼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들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전 원도심에는 아직도 그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말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아직도 이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좀 잘 전수조사해서요, 관리도 하고 또 지역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이 대전만의 그 이야기를 만드는 데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뭐 문화재 여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건물이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너를 보면 펭수가 떠올라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나운서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예. 이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대전시 교육청 관내 그 국공립 유치원 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이 학교장이나 원장, 원감, 행정실장으로부터 받은 갑질 피해 그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요, 그 A4 용지로 총 20장이 넘을 정도의 많은 갑질 사례가 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보면 펭수가 떠올라 이런 얘기를 어떤 의도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 우선 인격 모독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 유치원에서는 원감이 교사한테요, 살 좀 빼라, 입술 좀 발라라, 뭐 같은 이런 외모 지적도 했다고 하고요. 너는 어떻게 들어간 곳, 나온 곳이 구분이 안 되냐? 너를 보면 펭수 캐릭터가 떠오른다, 뭐 이런 식의 인격 모독 발언을 하게 그런 됐다고 의미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펭수가 원감이 워낙 인기 있는 저 펭귄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몸매가 그렇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또 이제 한 유치원에서는요, 그 회의 시간에 의견을 한번 제시했다가 그 원장실로 불려가서요, 너희 대학 출신들은 일을 원래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 임용고시 합격한 거 맞냐? 뭐 이런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막말과 폭언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번 조사에서는요, 그 부당한 업무 지시와 그 회계 부정 관련된 제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한 교사는 어떤 기관에 이제 감사 인사로 이제 과일을 건넬 과일을 좀 준비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제철 과일이 아니어서요, 그 인근 마트를 다 뒤져봤는데 결국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니까 진지게 찾아보지 않고 뭘 했냐 뭐 이런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관리자가 그 본인 자녀들이 먹을 피자를 전화로 대신 주문하라고 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문했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 이후 야간에 그 전화로 강하게 질책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설 유치원에서는 그 원래는 행정실 업무인 시설 유지 관리나 이 보건위생, 급식, 학비 지원 같은 업무를요, 그 유치원 교사에게 떠넘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록을 좀 허위로 작성해서 유치원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물품을 사라고 요구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교재나 비품을 구입할 때 그 자신의 지인을 이제 소개하거나요, 아니면은 판매업체를 교장실로 부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물건을 골라라 뭐 이런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요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까? 예, 뭐 설문조사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사립 유치원이 아니라요, 국공립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물론 뭐 합니다. 사립 유치원도 문제이겠습니다만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태가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유치원 원장은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그 기간에 그 동료 교원 평가 점수를 좀 기대보다 낮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적은 점수를 줬다고 의심이 드는 교사를 불러가지고 1대1 면담을 하면서 자신에게 만점 준 거 맞냐 뭐 이렇게 확인을 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그 부장교사는 명절 때 교사들이 돈을 객출해가지고 이제 학교장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마치 이제 본인 혼자 준비한 선물인 것처럼 본인 이름만 적어서 보낸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시 교육청이 관리 감독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이 교육청 측에다가 몇 차례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 측은 일선 국공립유치원과 그 학교들의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올린 거 말고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그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그 대전시 교육청의 반부패, 청렴 의지가 부족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에서 이토록 많은 갑질 사례가 나온 만큼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보다 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에 합당한 그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사는 그 국공립 유치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 혈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그 사립 유치원에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없는지 대전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는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입니다. 정진우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건양 김선달로 정해봤습니다. 예, 김선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 그 김선달입니까? 네, 맞습니다. 봉이 김선달 패러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렇죠. 봉이 김선달이죠. 네네. 건양 어떤 인물인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 그 병원에서요, 아주 좀 기묘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입원 환자들이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건양대병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그 모든 입원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양대병원 측은 대전 지역의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그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환자나 그 의료진들의 감염을 예방하기에 좀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입원 환자 대상 그 코로나19 검사는요, 근데 건양대병원뿐 아니라 인근 병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명 필요한 조치이긴 한데요. 근데 건양대병원 측은 이 검사 비용을 100% 그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약 8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 확진자의 접촉자로 판명이 돼서 그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요, 검사 비용은 100%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서 그 의사가 이 환자는 검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소견을 밝히면은 그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환자는 본인 부담금 20%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좀 불안감을 느껴서 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요,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부담으로 지금 입원 환자 모두에게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요, 그 인근 병원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도 모든 입원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검사 비용은 모두 그 충남대 병원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서구에 있는 을지대 병원은요, 그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한 환자만 검사를 받게 하고 있고, 이때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는 그 본인 부담금 20%만 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대학병원인데 왜 다 다르죠? 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제기되니까 그 대전 서구보건소에서도 이 건양대병원 측에 개선 방향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양대병원 측은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입되면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급한 환자나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이제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리고 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자신들 병원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다른 병원들은 안 그렇게 하잖아요. 뭐 서로 병원마다 뭐 정책이 다르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그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게 정말 의료 체계 붕괴나 다른 환자들의 안전일까요? 아니면 자신들 병원 운영일까요?
이 환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 자신들 병원의 안전도 지키고 또 매출도 올리고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건양대병원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정말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과거 위암 환자의 갑상선을 제거하고 또 갑상선 환자의 위를 절제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료사고를 내서 이제 많은 지역민들을 좀 경악시켰던 그런 건양대학교 병원이 이번 일로 또 한 번 지역민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아리랑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며칠 전 저희 방송에서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처분과 이른바 지금 스텝이 꼬인 해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지난 2017년 1월 제가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진짜 집은 어디인가라는 취지로 그 몇몇 사례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183.31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56평 규모의 아파트는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구인 공주에서는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사례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약 60평 정도의 아파트와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약 26평 규모의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박병석 의원 사례를 들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두 의원들의 사례를 봤을 때요. 그 아나운서께서는 과연 이들의 진짜 집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건 본인들만 알겠죠. 예. 네, 뭐 많은 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텐데요. 물론 그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지역구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묻고 싶었던 점은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 할지 이런 여부였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들의 이런 속내를 그 지역 유권자들도 자신의 대표를 뽑기 위한 그런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마치 대전 충남이 근거지이고 서울 집은 국회의원 활동을 하기 위한 곳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은 어쩌면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동안 상당수의 우리 지역을 뭐 대표한다고 말하고 또 지역에서 시장이나 도지사, 다선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들 대부분은요. 정치를 그만둔 뒤에는 대전이나 충남을 떠나서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요. 뭐 거의 뭐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정치가 그만큼 중앙 집권화돼 있다. 이런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역민으로서는 좀 허탈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지역에서 표를 호소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주거지는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 이거 글쎄요. 심정적으로 참 이해하기는 어렵죠. 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에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기초의원하고 그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팟캐스트 방송을 했었는데요. 근데 방송이 올라간 직후 박병석 의원실에서는 이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기초의원에게 방송 녹취록과 함께 박 의원은 절대 투기 목적도 없고 또 대전에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그 박병석 의장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요. 그때 당시 이제 일개 팟캐스트 방송 제작자에게 5선 국회의원이 보낸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정말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 더욱 허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그 서울에 있는 집을 놔두고 지역에 있는 집을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 해명이 또 스텝이 꼬이기도 했었는데요. 해명 뒤에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처음 해명과는 달리 대전 집은 판 것이 아니라 그 본인 아들에게 증여를 한 뒤에 일정에게 돈도 지급했고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 측의 해명을 보면요. 대전 집을 서둘러 팔려고 해도 이게 사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아들에게 증여한 거고 증여세도 다 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넘겨준 집을 주말에는 썼기 때문에 매달 30만 원의 관리비를 낸 거지 뭐 월세는 아니다. 뭐 처음에는 월세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박 의장은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이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요. 그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3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해명과는 달리 박 의장은 이미 이제 대전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되어서 이 제한에 상관없이 서울 집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예. 글쎄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는 집이 없고 또 서울에만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좀
예, 헛헛합니다. 네. 그 박병석 의장 측 말대로라며 박 의장은 지난 2015년 그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까지 대전에는 본인이 보유했던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진짜 집이 어디냐 당연히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006년 그 당시 박병석 의원은 재산으로 총 16억 5,09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 그 재산은 49억 1,577만 원으로 무려 32억 6,40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연평균으로 보면은 매해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 그가 그 20년 넘게 자신을 뽑아준 대전을 떠날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헛헛한 마음 감출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 아리랑의 한 구절을 오늘 키워드 뉴스 브리핑의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